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존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라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상화폐 폭락한 그 이유를 공개하겠습니다. 후후, 그게 무엇일까요? 네, 혹자는 중국 얘기도 하고 머스크 얘기도 하고 외계인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정답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낚시 제목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네, 정답은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급했다 인 것뿐입니다. 네,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으시죠? 근데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언론에서 주식, 코인, 유가, 환율 시장이 떨어진 이유 같은 거를 매일매일 올리는데, 그런 거는 그냥 깡그리 무시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떤 날에 신문에 나오죠. 자, 유가가 올라서 주식이 떨어진다라는 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한 최근 몇십 년 동안에 유가가 떨어진 날에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게 절대로 100%가 아니라는 걸 나올 수 있고, 심지어 유가가 올랐는데 주식도 신나게 같이 오른 날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론에 나온 그 이유, 원인은 아무 말 대잔치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백테스트를 해보세요. 유가가 오르면 주식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 그리고 진짜 요번에 코인이 떨어진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분을 푸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어이 세르게이 블라디미어, 야 우리 딸 나타샤가 요트가 필요하단다. 야 근데 요트 말이야 좀 삐까 번쩍한 걸 사줘. 최소한 5억 불 정도 사줘야 오케이? 하면은 그 세르게이와 블라디미어가 네네 푸틴님 해가지고 며칠 후에 그 나타샤는 보트를 타가지고 한박 웃음을 짓고 있고, 그리고 며칠 동안에 비트코인은 떡락을 하고, 그리고 이 큰 손이 막 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동 매매 들어가고 청산되고 이래가지고 전체 시장이 폭락하고, 사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누구도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고요. 자,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자, 그 폭락한 이유 알아가지고 뭐 합니까? 사실 투자를 하면서 꼭 왜 뭐가 뭐를 어때고 그랬는지 그런 거를 아시고 싶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이유를 찾아냅니다. 자, 근데 오케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번에 왜 비트코인이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냈다 이겁니다. 자, 그럼 그거 가지고 다음 청산을 피할 수 있는가? 다음 대하락장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자, 투자에서 왜 무엇이 오르고 떨어지는지는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 단기적 움직임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알아봤자 쓸모없는 것, 내 투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눈물의 첫 청산은 두 번째 청산을 막을 수 없다, 이런 거를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걸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거,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도대체 왜 비트코인이 떨어졌는가? 알 게 뭐야, 어차피 알 수도 없는 건데. 자, 우리가 청산을 안 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번 하락을 통해서 배운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코인은 하루 만에 50% 이상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손절을 하고 싶어도 갑자기 거래량이 폭주로 거래소가 마비가 돼가지고 그냥 매도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50% 마이너스 50%를 쳐맞는 것이다. 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배웠습니다. 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는 요번에 이더리움 하나만 봤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귀찮아서 안 봤는데, 이더리움이요, 부처님 오신 그날, 그때 떡락했잖아요. 그쵸? 그게 수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 화요일 고점 대비 수요일 저점이 45% 깨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역대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2017년 후에 이게 지금 3위입니다. 2017년 6월 21일 날 전날 고점 대비 이더리움이 62% 까인 적이 있고요. 2020년 얼마 안 됐죠. 2020년 3월 13일에도 자그만치 전일 고점 대비 53.9%가 까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일 고점 대비 그 저점이 30% 이상 깨진 적은 19번이 있었고요. 2017년부터. 그리고 20% 이상 깨진 거는 66번이 있었습니다. 자, 보면요, 이게 4년 반에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2017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8분기거든요. 18분기. 자,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 이상은 30% 이상 깨진 적이 있었고요. 고점 대비 저점까지. 그리고 20% 이상 깨진 날은 66번. 자, 그러니까 4년 반이면은 54개월이거든요. 53개월? 그 정도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전날 고점 대비 20% 깨진 날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저 어떤 유튜버가 커뮤니티에 올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부처님이 오신 날에 지금 11시 8분인데 많이 힘들 거예요. 저도 정산을 당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30% 이상 떨어질 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왜 생각을 못해? 분기 한 번 그냥 의뢰 그냥 오는 일인데요. 그쵸? 근데 이분은 선물을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강제매매 당하셔가지고 청산당했겠죠. 그래서 빠이빠이 안녕 돈 이렇게 되신 것 같거든요. 청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트랜잭션이 스톱이 돼가지고 대학이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산이 8분의 1 토막이 났는데요. 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오케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의 포인트, 하루 만에 코인이 50% 넉넉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재수 없으면은 빠져나가지도 못한다. 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였고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하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한 번 거래를 할 때 총 자산의 2% 이상 깨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결론은 그러면은 한 거래를 할 때 총 자산의 4에서 5% 이상은 코인에 투입하면은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내가 총 자산의 4%를 코인을 투입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반토막이 났어. 그러면은 네, 총 자산의 2%를 잃는 거잖아요. 그 이상 잃으면은 위험하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분산 투자를 해야지. 이더리움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뭐 이오스도 사고 리플도 샀어. 분산 투자를 했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각각 5%에서 난 총 자산 20%를 코인에 넣었어 하면 되는데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 오시는 그날 같은 날에 코인이 떡락을 하면은 모든 코인이 다 같이 손잡고 떡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4개 코인이 반토막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5 곱하기 4는 20%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4개, 5개 코인을 분산을 했어도 그거 자체를 그냥 한 개 코인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야 임마, 너는 말 그렇게 하면서 너는 지금 네 자산의 30% 이상을 헤이비트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 이 새끼야 라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헤이비트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할 때 보면은 현금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모든 자산을 USDT로 갖고 있다가 기회가 왔다 하면 그때 이제 코인을 사거나 뭐 팔거나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제 자산의 30%를 헤이비트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가볍게 뭐 7, 8% 정도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유심히 봤죠. 이렇게 떡락 날에는 헤이비트가 대응을 제대로 하는가. 근데 결론은 대응을 꽤 잘하더라. 끄떡끄떡.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안심을 하고 점점 자산을 늘려가지고 지금 제 총 자산의 3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헤이비트를 통해서 그 한 번 거래를 해서 제 총 자산 2% 이상이 날아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총 자산 2%가 날아가려면은 내 자산의 30%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하루에 뭐 5%, 6% 이상이 떡락이 와야지만 제가 총자산 2%를 잃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은 아직 별로 없어. 한 번 있었나? 그 정도이고, 한 번, 두 번? 있었나, 없었나?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정도이고, 그리고 뭐 그 정도는 그 다음에 또 리커버가 되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제 자산의 30% 이상을 헤이비트에 박은 겁니다. 자, 네,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요. 투자의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돈을 쫙쫙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존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라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좀 더 덧붙이면은 투자를 하면서 손실이라는 거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분석을 정교하게 해. 정확한 정보가 있어. 시장의 흐름을 봐. 자, 그렇게 해도요. 시장이 떡락하면은 저도 무조건 같이 쳐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아주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거를 통해서 배팅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연전연패를 하는 날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연승을 하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좀 더 오래 하게 되면은 뭐 3연패, 5연패, 10연패 그거 금방 옵니다.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손실을 연속으로 봐도 연전연패를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 그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한 번 거래를 할 때는 총 자산이 2% 이상 깨지면은 안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10연패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냥 내 자산의 15에서 20% 정도 날리고 거기서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연패를 하는 날이 오면은 언제가 또 연승을 하는 그런 날이 또 오게 돼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은. 자, 그래서
투자의 목표를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돈 따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적게 잃기 플러스 생존, 요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요. 투자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돈 따는 것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리스크 관리를 별로 안 하게 되고 오버 베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뉴스를 볼 때도 선별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뉴스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걸 사고 까일 때 어떻게 대응할지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손실이 점점점 불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나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적게 잃고, 그래서 그 조금만 잃어도 손절을 팍 하고, 그래서 이제 그 2% 2%씩 잃으면은 그래도 생존을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적게 잃기 생존으로 투자를 하면은 10년 20년 후에는 이 적게 잃기 플러스 생존에 성공했다고 치면은 결국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되게 묘해요. 이기려고 하면은 깨지는데 그냥 조금만 깨질래, 그냥 소극적으로 생존만 하자 하면은 결국 돈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묘합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네, 아이러니. 이게 목표면은 10, 20년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 네, 재밌죠? 네, 이게 안 믿으실 수 있는데 믿어보세요. 저도 투자 경력이 15년 넘습니다. 근데 진짜 소극적으로 적게 잃기 플러스 생존으로 가니까 네, 돈이 막 쌓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어요. 막 사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하락장만 피해도 중간 이상은 간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제 고점 대비 45% 까였다. 그리고 60% 이상 까인 날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장이 심상치 않으면은 하락장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전부 다 매도하고 쉬는 것이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엑셀표로 백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그냥 저는 하락장을 가격이 5일 이동평균 아래이면 하락장, 그 위면은 상승장 이렇게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하락장에서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럴 때죠. 자, 요때 같은데 보면은 분명히 최근 5일보다 가격이 낮잖아요. 이럴 때는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팍팍 떠렁떡락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전에 보통 이렇게 한번 신호가 옵니다.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 대비 가격이 낮았어. 이때만 피해가도요, 그 30% 참사 19번 중에서 18번을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일 고점 대비 하루 만에 20% 이상 까인 적이 66번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가격이 5일 이동평균 아래였을 때, 그때 쉬고 투자를 안 했더라면은 57번, 86%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네, 투자를 하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한 요런 백테스트를 간단하게라만 해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 워렌 버핏이 그랬죠. 용을 만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퀴즈. 당연히 도망가야죠. 용이랑 싸우면은 돼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용의 하락장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하락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죠. 요약. 네, 투자에서 원인충들은 돈을 못 법니다. 도대체 비트코인이 왜 떨어진 거야? 이게 도대체 미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연준이 금리를 올렸대. 이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네, 가장 쓰잘데기 없는 게 내 코인이 왜 떨어졌나 연구하는 겁니다. 뭐 떨어졌는데 어쩌라고. 그리고 그 연구해봤자 다음에 그 정보 써먹을 수 있어? 없을걸. 그렇습니다. 자, 쓰잘데기 있는 거. 코인은 어느 정도 변동폭이 가능한가? 하루에 50% 까이고 50% 까인 동안 내가 도망가지 못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배워야 되고요. 쓰잘데기 있는 것 두 번째, 변동폭을 감안을 하면은 나는 이 코인이라는 데서 얼마를 베팅할 수 있는가, 그래야지 내가 최악의 순간에도 총자산 2% 이상을 안 잃는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쓰잘데기 있는 거 세 번째, 하락장 낌새가 보인다. 오 쉣, 가격이 뭐 5일 이동평균보다 낮아. 그 5일이 제가 지금 뭐 진리라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뭐 3일로 하실 수도 있고 10일로 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격이 최근 며칠 평균보다 가격이 낮아. 오 쉣, 하락장이다, 도망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좋은 겁니다. 네, 아닙니다. 하락장, 이 용이 오면요,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포레스트 감프처럼 이 하락장이 나오면은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제가 보면은 뭐 비트코인 보유 계정 중에서 1000만 달러 이상 보유한 사람이 뭐 8000개가 있고 100만 달러가 9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신기한 게 네, 이렇게 싸우지 말고 도망가고 하락장에서 도망가고 생존하고 조금만 잃자라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언젠가 여러분들도 이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할투 영상을 요약한 사이트도 있고 할투 맵도 있고요.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익했는데, 네, 동의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네, 낚시 제목 사과드리는데요. 그래도 재밌지 않았나요? 하하하하.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